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쿠팡 측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라고 밝힌 만큼 이번 사태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자 소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선 이미 퇴사해 해외로 출국했다고 전해진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이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쿠팡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메일을 받은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메일에 별도의 금전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쿠팡 서버 기록 등을 분석하며 협박 메일을 보낸 인물이 유출자로 지목된 전 중국인 직원과 같은 사람인지도 추적 중입니다. 정부는 사고 조사와 피해 확산을 막고자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쿠팡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 올해 최대 규모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 박대준 쿠팡 대표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이뤄질 정부 합동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별 고객들의 피해 회복 문제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 범위하고 그다음에 유출된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일단 우선 급하고요. 유출 피해를 받은 고객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번번이 발생하는데도 기업의 소극적인 대처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차후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사과만 하고 적극적인 재발 방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좀 보상이라든지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제공해 주시면 더... 이번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일부 고객들은 추가 피해를 우려하며 회원 탈퇴나 집단 소송 등 쿠팡을 상대로 단체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문 앞까지 다 털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쿠팡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유출된 정보, 쿠팡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지금 다 털렸다라는 거죠. 뭐 이름, 전화번호, 주소, 거기에 이 쿠팡으로 시키면 집 앞까지 배송이 되다 보니까 공동 현관 비밀번호 그리고 뭘 시켰는지 주문 내역까지도 다 뚫렸다. 다만 뭐 카드 번호나 이런 건 뚫리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이 쿠팡의 얘기인 건데 박대준 쿠팡 대표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국적 직원이 유출했다고 좀 알려졌는데 이분이 원래 하시던 업무가 어떤 부서의 어떤 일이었는지 그것이야말로 지금 수사의 영역인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경찰과 정보기관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 대책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회사에서? 지금 현재는 피해 범위하고 그다음에 유출된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일단 우선 급하고요. 그다음으로 급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먼저 확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피해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쿠팡 대표는 중국인 전 직원의 소행인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거는 경찰 수사로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도 좀 같이 보고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키워드가 이거죠. 4명 중에 3명이 털렸다입니다. 지금 저희 여기에 4분이 나와 계세요. 마침 딱 4명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쿠팡 안 쓰시는 분
뜻밖의 50%예요. 네. 네. 4명 중에 3명이 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지금 안 쓰는 걸로 나와서 상당히 이 평균보다는 좀 낮은 이용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성인으로 따질 때 4명 중에 3명에 달하는 3,370만 명이다 보니까 그 정도 이 수준까지 된다라는 거죠. 역대급 유출이다. 근데 이렇게나 많이 털린 이 유출을 쿠팡은 5개월 동안 몰랐다. 어떻게 알게 됐느냐? 중앙일보 볼까요? 이거죠. 중국인 전 직원이 고객한테 협박 메일을 해서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걸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고객이 만약에 회사에 항의를 안 하고 아이 뭐야 라고 무시하고 넘어갔으면 쿠팡은 여직 몰랐을 거냐라는 거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굉장히 더 위험하다 이렇게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자체적으로 점검을 갖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객에게 협박 메일이 오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받자 그때서야 알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그런 기능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도 1차적인 발표 때 4,500명 정도가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불과 열흘 사이에 7,500배인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네. 이것조차도 쿠팡의 지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만약에 소비자가 항의 안 했으면 몰랐다? 이 상황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전 직원이 이 고객한테 협박 메일을 보낸 뒤에야 인지했고 이 말인즉슨 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항의가 있기까지 5개월 동안 몰랐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그럼 쿠팡의 잘못이 이게 다냐?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이틀이 지나서 신고를 했습니다. 현행법상은 24시간 이내에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틀이 지나서 신고를 했고 그리고 처음에 인지한 건 4,500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4,500개에서 7,500배가 돼버렸어요. 3,370만 개가 노출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쿠팡이 단순히 몰랐어요. 물론 이 단순한 사안도 아니긴 합니다. 상당히 큰 사안인데 그것만 잘못이 아니라 줄줄이 지금 실책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이 항의성 메일을 이 항의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느냐. 근데 물론 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이 전직 직원이 고객한테만 메일을 보낸 건 아니긴 합니다.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전직 중국 직원 정보 유출 이후에 쿠팡에도 협박 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경찰과 쿠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퇴사 후 해외로 나간 상태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측에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수상한 게 최진영 변호사님. 그러니까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한 건 보안을 강화해라. 강화 안 하면 나 공개하겠다라는 건데 로빈훗이라는 거냐 정의의 사자라는 거냐 대체 왜 이러는 거냐라는 거죠. 꿈꾸기가 있겠죠. 이미 현금화했을 가능성도 전문가들한테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본인은 팔아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단순히 이것이 어떤 그 전직 어떤 그 중국인 직원의 한 단순한 비행인가 아니면 그 배후에 뭔가 있는가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은 어떻죠? 대한민국의 유통의 혁명을 가져온 것이 쿠팡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쿠팡을 넘어서 중국에 있는 큰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라든가 이런 중국산 유통업체의 한국 침투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이 사안에 있어서 1차적인 피해는 저를 포함한 쿠팡 가입자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쿠팡의 신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글로벌 유통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그 쿠팡의 전직 직원의 저 이메일을 통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도 또한 쿠팡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네. 단순히 이 사건을 개인정보 탈취 사건을 넘어서 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 이런 부분에까지 심층적인 조사도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저와 같은 이메일에 담겨 있는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너무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 금전을 요구 안 하고 보안을 강화하라고 그래. 근데 지금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미 진즉에 팔 건 다 팔아먹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개인의 소행이냐 조직적으로 여러 명이 가세한 거냐. 이 배후에는 중국 쪽이 이 중국의 어떤 이커머스의 이 움직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이 사안이 결코 작은 사안이 아주 굉장히 33,070만 명입니다. 성인 4명 중에 3명은 75%는 다 우리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털렸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쿠팡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볼까요? 쿠팡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쿠팡 홈페이지 지금 이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 근데 여기서 이것만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봐야 저희가 아주 크게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대표이사고요. 유감이고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줄줄줄 길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클릭을 해야 되는 거고 신용환 위원님. 네. 이게 지금 일반 사람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과문이 있어 배너로 이해하지 않을까요? 아마 쿠팡 같은 경우는 네. 마케팅을 전문으로 했던 고속 성장했던 그 비법 같은 것들을 많이 축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레이프코프가 쓴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프레이밍에 대한 법칙 있잖아요. 자기들이 여전히 이런 사태에서도 자기들 마케팅을 앞쪽에 띄우고 아주 작게 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들 이름이 거론될수록 자꾸 어떤 탈취, 정보 유출 이런 것들이 단어가 나올수록 계속 고객들 머릿속에 네. 그런 프레임이 박힌다라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마케팅적인 걸로 오히려 없는 이런 이제 일종의 꼼수, 얄팍한 상수를 부리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 또 타이밍을 놓치는 사과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본다 그러면 이런 마케팅에 익숙한 어떤 그 테크닉 기법을 활용해서 저렇게 꼼수를 부리고 진정성 없이 하는 것이 거꾸로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사과문이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이렇게나 찾기 어려워서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그냥 작게 배너처럼 사과문 그냥 게시하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네. 이 중앙일보 성인 4명 중에 3명 정보가 털린 셈. 요 기사 저 있죠? 그 기사 준비됐을까요? 네, 요거 보겠습니다. 성인 4명 중 3명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공동현관 비번 어쩌나 불안하다라는 거죠. 쿠팡 배송을 하면 이 배송이 정말 문 앞에까지 가기 때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입력을 하죠. 그런 이것까지도 다 이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 괜찮은 거야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차후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사과만 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문제를 실제로 맞닥뜨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문제 심각성을 조금 느끼고 아무래도 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거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광고성 연락이 자주 온다고 느껴서 혹시 해당 부분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이 들긴 했었습니다. 저희 집은 좀 바로 들어오면 그냥 바로 집이라서 아무래도 좀 걱정되는 게 있죠. 막 가끔 좀 성폭행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 앞에 현관에서 이렇게 있다가 문 열려고 할 때 공격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들으셨죠? 이건 정말 직접적인 두려움입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 문 열고 그냥 들어와서 문 앞에 서 있으면 어떡해?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일단 현재까지는 쿠팡에서 얘기를 하는 게 결제 정보는 전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기영 대변인님, 사실 롯데카드도
처음에는 결제 정보는 괜찮아요라고 했었는데 CVC 번호까지 다 털린 게 나중에 드러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쿠팡이 처음 얘기했을 때 네. 앞서 이제 김진욱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3,370만 개 10일 후에 이렇게 됐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4,500개라고 얘기를 그쵸.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사실상 7,500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지한 다음에 이틀이 지나서야 됐는데 쿠팡이 그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낸 거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쿠팡은 이번 노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과를 했을 때부터 본인들이 조금 은폐하고 싶은 내용들은 적당하게 가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시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 중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들이 또 이게 해킹이 됐거나 하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쿠팡의 문제점이 얼마나 본인들이 객관적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아쉬운 거는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쿠팡이 굉장히 시장의 독점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왜 이렇게 됐느냐를 따지면 쿠팡이 201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사실상 대형마트 규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쉬게 하고 심야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는 쇠락의 길을 가고 있고 쿠팡이 지나치게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쿠팡이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쿠팡이 너무 독점적인 권한 공룡이 된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책임도 있다라는 취지로 좀 붙이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민주당만의 책임이겠습니까?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사후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온라인 유통몰이 급격하게 발달되는 과정들 속에 보면 지난 2020년, 21년도에 있었던 그 코로나 사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적 환경들도 존재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 보안에 대한 측면은 강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건을 놓고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을 좀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지금 이 쿠팡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쿠팡 이 자체만의 문제가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롯데카드 유출됐었죠. SKT 유출됐었죠. 네. KT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각각의 사안으로 독립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것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한 개인 또는 어느 이 공동체에 네.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융합되는 거예요. 이런 사안들이 지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우려가 크고 그중에 이 3,370만 명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지금 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작게 털린 여러 가지 것들이 정보가 결합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우려가 네. 더 큰 문제점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도 그렇지만 각 기업들이 굉장히 그 우려점을 가지고 이 정보 보안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요. 제가 어떻게 이런 큰 기업에서 5개월, 6개월이 지날 동안 그 보안 관리가 이렇게 안 됐었을까. 매월 사실은 해도 부족할 판인데 좀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을 찝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3,370만 명 이번에 쉽게 말해서 털린 정보의 규모만도 크긴 크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앞서서 정보 유출이 처음이 아니지 않았느냐. 앞서서 이 털렸던 이 정보들 여기는 비밀번호만 있고 여기는 카드 번호만 있고 여기는 집 번호만 있으면 다 같이 모아서 이 사람의 카드 번호가 집 번호가 이거네? 라고 같이 융합하게 되면 이거 진짜 큰 문제다. 정보 융합이 더 우려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최순영 변호사님, 이거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딥페이크라든가 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AI 기술이 어떻게 보면
고도화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 종합될 경우 개인의 신상이 몽땅 다 털릴 수 있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개인 정보가 여러 가지로 유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단순한 국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고 국제적 공조도 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재명 정부하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대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2,300만 건, 그리고 또 지난 9월 KT, 나아가 이번에 정말 거의 전 국민 성인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 다 탈탈 털린 쿠팡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단순히 국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이 범인이 누군지 특정됐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건과 상당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국과 우리는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정부가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수사와 처벌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 특정되는 사람을 중국으로부터 그 우리나라로 인도를 받아서 수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함으로써 앞으로 대책에 앞으로 어떤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이 특정이 된다고 하면 이걸 인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신용환 위원님 짧게. 네네, 강력히 조사해서 처벌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네. 이제 뭐 SK 같은 경우는 4월, 그다음에 이 쿠팡이 발생한 건 6월이란 말이죠. 네. 이재명 정부에서 발생했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면에 있는 코드 하나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속 성장에 5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천지청에서 덤니 만회했던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6월 달에 이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의 윤리 경영, 비즈니스 에식스 시대에 윤리 경영에 대한 허점, 이런 것들도 다시 봐야 된다. 노동자, 근로자들의 눈물의 이면을 팔아먹는 듯한 그런 어떤 부도덕함,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나 마케팅에도 영향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번 사안을 갖고 이재명 정부, 그전에 윤석열 정부, 여야를 가리기 전에 여야 없이 대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지금 일단은 유출된 거에 대한 수습이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그럼 이미 유출이 됐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저희 그래픽 준비된 거 있죠? 같이 볼까요? 네, 소비자 행동 가이드입니다. 일단은 쿠팡 등록 카드를 재발급을 받고요. 기존 결제 수단으로 등록했었던 걸 변경하시기를 권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유출이 됐기 때문에 문자, 이메일 이런 거 알 수 없는 링크들 이거는 클릭하지 말아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유출이 됐죠. 보이스피싱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번호일 경우에는 받지도 말아라라는 거. 쿠팡의 비밀번호도 변경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합니다. 긴급 앱 업데이트 혹은 피해 보상 신청, 환불 등등의 문구를 활용한 URL이나 광고 사이트 이런 앱 설치 하세요라고 오면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물론 이 사건이 공개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쿠팡에선 피해 보상 얘기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 보상 환불 이런 거에 혹해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문자가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어제 주문한 기저귀 배송 오류, 5배송이에요. 요거 들어와서 확인해 보세요. 라는 문자가 올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링크 누르시면 안 된다. 근데 진짜 배송 잘못 들어간 거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럴 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일단은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진짜일 때 들어가시고 아니다라고 나오면 요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피싱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쿠팡에선 가타부타 배상합니다 안 합니다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움직임은 집단 소송 움직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최 변호사님, 이거 소송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쇼핑몰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 전 SK텔레콤의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 관련되는 위원회에서 1인당 30만 원의 그 화해 공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SK텔레콤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고 이의를 제기를 하면은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SK텔레콤보다 후폭풍이 더 클 수가 있고 그렇다는 점에서 이 법원에서 최종적인 어떤 판결을 했을 때에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선례에 비춰봤을 때에 결정을 하겠지만 적어도 SK텔레콤에서 문제 제기된 것보다는 더 큰 후폭풍이 있을 수 있고 더 큰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봤을 때는 손해배상액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쿠팡에서 어떤 대안을 제기할지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쿠팡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기 때문에 이 추이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